안 하잖아, 전세니까. 예? 그래서 고가주택이든 뭐든 2개까지는 세금 없어요, 전세니까. 그러니까 과세야, 비과세야? 과세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잖아. 그죠? 예? 거기 10억으로 돼 있죠? 그걸 지금은 개정이 됐으니까 12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야. 그럼 그냥 15억으로 합시다. 고쳐서 15억? 그럼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은 원래 과세죠? 근데 전세잖아, 전세. 전세는 월소득이 없다니까?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예, 정답 5. 숫자 고쳐요. 10억이 아니라 얼마로? 15억으로. 이해가세요? 전세는 고가주택이든 아니든 전세는 월소득이 없으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제 과세표준 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329페이지 먼저 설명 듣고 갈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려면 지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부했잖아. 그래서 빼서 무슨 차익이 나오면 양도차익 나오잖아요. 거기서 과세표준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양도차익이 나오면 무엇 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빼.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소득? 양도소득. 그럼 이제 공부할 게 도대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1억 주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양도를 냈는데 10억에 팔았다고 해봐요. 매매 차익이 생겼죠? 얼마 주고 샀는데?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야? 9억 나오잖아요. 이 양도 차익은 누가? 갑이 엄청 노력했어요? 아니야. 오히려 까먹었어. 부동산 사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나니까 물가가 올라갔잖아. 얘가 노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서 얼마짜리가 된 거야? 10억이 된 거예요. 이게 명목상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매 차익 얼마? 9억.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라 그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금 다 내라 그러면 투기를 해야지. 일부러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간에 물가가 뭐한 거 상승한 것만큼은 여기서 뭐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빼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한 거 아닌데도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죠. 그럼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 2% 정도만큼은 매년 2%씩만큼을 빼주겠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우리나라 부동산 팔았을 때만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외국에 부동산 팔았어요. 외국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부동산 가지고 있다 팔았네? 여러분이 미국 가서 부동산 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미국 가서 부동산 투기하면 돼? 안 돼? 아, 돼. 돈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세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 거 팔았을 때만 해주는 거야. 외국 부동산 파는 건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냐 이거죠. 그럼 하나씩 점검해보고 기본서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몇 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라 이거지.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라. 그게 장기야. 장기 보유.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3년 있다 가지고 파는 모든 거 다 공제해 주느냐? 아니지. 공제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딱 3가지만. 첫 번째, 토지 건물 하면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부동산.
그럼 여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여기에는 주택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농지도 들어가고 모든 토지 건물이니까 부동산 다 들어가죠? 그럼 부동산이 아닌 건 뭐냐? 조합원 입주권. 딱지 있죠?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생겨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 조합원 입주권이잖아. 이거 가지고 있다 팔면 공제 혜택을 주겠다. 다만 전매는 안 돼요. 전매가 뭐예요?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니야. 다른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내가 그 사람한테 전매로 돈 주고 샀다. 이런 건 투기야. 전매로 사서 파는 건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원래부터 조합원한테만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세요? 자,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다만 이 부동산이라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려고 포탈하려고 떼어먹을 작정한 거. 뭐? 비등기. 부동산 취득에서는 자기 앞으로 뭐 하고 등기하고 팔아야죠. 근데 취득해놓고 내 앞으로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싹 빠져. 중간 등기 생략. 그리고 팔았다. 이거 미등기 전매. 요건 공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안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몇 개?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예요.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할 때 기준이거든요. 근데 다 풀렸잖아. 서울 어디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니라 어디야? 용산. 이렇게 세 군데 빼놓고는 거의 다가 다 풀렸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조정 지역의 몇 주택? 2주택 제외를 했죠. 근데 요게 좀 문제가 있네. 자, 요거는요,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 쪽에서 가면은 부동산 많은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표 얻으려고. 그죠? 진보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작년에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은 유예시켜놨어요. 요거 언제 2003년 올해 언제까지만 5월 9일까지는 적용 안 해. 1년 동안 혜택을 줬으니까. 언제부터 공제 안 해준다? 5월 10일부터 파는 건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거요. 언제부터? 2022년 5월 10일부터 요때까지 요 1년 동안 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 그때까지는 요거 뭐야? 공제해 주겠다. 예?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줘요. 팔아도. 근데 언제부터는? 5월 10일. 그때부터 팔 때는 공제 안 해줘요. 한시적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또 정부에서 요것도 1년 연장하겠대. 2000 몇 년? 24년 5월 며칠까지. 10일부터는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아직 개정된 거? 아니야. 개정된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만 보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정지역의 2주택을 팔아도 언제까지 파는 거? 5월 9일까지 파는 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파는 건? 5월 10일부터 파는 건 공제 받을 수 없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요거는 아마 개정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키는 어떻게? 정부에서 개정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아직 지켜봐야 돼. 7월 달에 결과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얘기예요. 한시적으로. 다음. 그러면 이때 공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슨 차이? 요 양도 차익 나오잖아요. 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공제율을 곱해라 이거예요. 공제율, 비율,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공제율은요 2가지예요. 첫 번째 보유기간별 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일반 자산은 6%부터 최고 몇 프로? 30%. 이 얘기는 1년에 몇 프로씩이냐? 2%씩이에요.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3년부터 해주잖아. 1년에 몇 프로씩? 2%씩 곱하니까 3년 가지고 있다 팔면 기본 몇 프로? 6%. 10년 가지고 있으면 몇 프로? 1년에 2%씩 10년이면
20%,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30%. 이해가세요? 1년 늘어날 때마다 몇 프로? 2%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럼 몇 프로? 10%.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20%. 이해가세요?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그런데 만약에 15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럼 몇 프로? 30%. 여기서 얼마? 30%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뭘로 빼?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 그럼 얼마야? 7천만 원 가지고 있어. 많이 공제해 주는 거죠.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많이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 이 얘기예요. 1년에 몇 프로씩? 2%씩.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특례에. 어떤 거? 여러분, 한 세대가 한 가족이 이러면 주택 딱 몇 개 가지고 있어? 하나. 그럼 1세대 1주택은 2년만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 내지 마. 비과세요. 세금 안 내. 안 내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여기는 1주택이 나오느냐? 실거래 가격 12억을 구하는 거. 초과하는 걸 무슨 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아도 세금 내야 돼. 내는데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은요, 여기 검단에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몇 년? 2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내요. 근데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에 팔았어. 얼마? 12억에 팔았어요. 예? 그러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죠. 12억을 뭐 해야 돼? 초과해야 고가주택이잖아. 딱 12억이니까 고가주택이 얘 세금 안 내. 계산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검단에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파는데 얘는요 주변에 친구가 많어. 을은 어떤 친구? 공인 중개사 친구가 무진장 많아. 얘는 왜 친구가 공인중개사 친구가 많을까? 공인중개사 시험 보다가 실패했으니까. 그죠? 친구들이 많이, 변호사 친구가 많은 사람은 변호사, 왜? 사법시험 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친구가 다 변호사, 판검사들 되겠죠. 얘도 공인중개사 떨어졌으니까 공인중개사 친구가 많아. 그래서 얘 거는 자기가 주택 하나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지. 뭐라고? 야, 친구야, 나 주택 하나 있는데 그저 팔을 건데 가격을 좀 잘 받아줘. 이 얘기는 싸게 팔으라는 얘기야? 비싸게 팔아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친구가 얘 친구가 부탁하니까 어떻게 신경 써서 팔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거래 가격 12억 1,000원에 팔았어. 이건 친구가 아니라 왼수지. 12억을 뭐 했어? 고가주택이네? 세금 내야 되잖아. 이거는 안 내도 되죠? 계산 안 하잖아.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얼마 때문에? 1,000만 원 때문에 얘는 세금 다 내고 얘는 안 내고 그러면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무슨 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라도 팔 때는 12억에 대한 뭐 빼고 매매 차익은 빼고 초과는 일부분만 과세하는 거예요. 일부분.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실거래 가격이 15억에 팔았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필요경비가 10억이라고 그래요.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2년 보유했어요. 원래는 비과세 받아야죠. 그런데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뭐 하니까 그럼 얘는 세금 계산할 때 과세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가액 얼마? 15. 나중에 대사할 건데 필요경비 얼마? 15. 매매 차익이 얼마? 그런데 이게 1세대 1주택이면 다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얼마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야 이게. 얼마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에요? 15억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잖아. 거기서 15억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거 얼마?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 그럼 12억에 대한 이익은 빼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럼 요거 빼면 얼마? 3억. 5분의 1이네. 이해가세요? 나누면 얼마? 1억. 이해가세요? 매매 차익이 얼마 나왔어도 5억이 나왔어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얼마만? 1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과세하는 게 아니지. 12억에 대한 이익은 빼고
3억에 대한 이익만 가지고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때 과세할 때 여기서 계산하겠죠? 양도 차익 얼마 나왔다고요 지금? 1억 나왔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공제도 많이 해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많이 해줘. 여기 20%부터 엄청나죠? 20%부터 몇 프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80% 해당한다면 여기서 80%면 얼마야? 8천만 원 빼. 그럼 얼마? 2천만 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어. 몇 년 살아야 돼. 주민등록도 2년 살았어야 이거 혜택 줘요. 그럼 1세대 1주택은 이따가 공제할 때 이렇게 공제하는 거 뒤에 연습할 거예요. 근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데 몇 년 거주 못했어요? 2년 거주 못했으면 1위가 6에서 몇 프로? 30%. 2년 살았을 때만 공제 많이 해줘요.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여기 1주택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몇 년? 2년 거주하지 못했다면 6에서 몇 프로? 30%를 공제해 주는 거지 이렇게 많이 공제해 주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기간? 보유기간이 나오죠? 기간 계산해야죠? 요 날짜 계산할 때 요거 알아야 돼요. 뭐 조합원 입주권은요. 정전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일까지를 뭘로 보유 기간으로 계산한다. 두 번째, 증여재산 2월 과세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할 건데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 증여재산 2월 과세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 많이 나와. 매매 차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배우자 등한테, 부부한테, 부인한테 뭐를 해? 증여. 여러분 우리 세법 증여세는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증여를 하면 부부끼리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는 증여세 계산 안 해. 얼마요? 지금 여러분 남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6억을 여러분 부인 앞으로 뭐하면 등기하면 증여 아니에요. 예? 그럼 빼고 뭐만 내면 돼? 취득세만 내. 여러분 앞으로 등기하는 거. 이해가세요? 이렇게 부부끼리는 얼마? 6억까지 증여세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매매 차익 많이 나오니까 내가 증여세 없으니까 부인한테 뭐하고? 증여해. 그럼 부인이 가지고 있다 팔면 매매 차익이 조금 나올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하는 걸 증여재산 2월 과세라고 하는데 요거는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뒤에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업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가업상속이 뭐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대형 음식점 사업을 하는데 나도 거기서 종사를 해서 같이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음식점 내가 뭐 받았어? 상속 받았어. 이때 사망하기 전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기서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종사하고 있었다. 이걸 물려받은 게 가업상속이야. 가업상속 받은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가업상속은 혜택을 주는데 이때는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쳐라.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으로 음식점 사업을 10년 동안 하던 그런 상가든 뭐든 그런 부동산을 아들이 뭐 받았어요? 같이 사업하다가 같이 종사하다가 상속받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보유 10년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다. 그럼 아들의 보유기간은 아버지 10년 그거 합쳐서 계산해 주겠다. 보유기간이 길면 공제 많이 받겠죠. 공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요거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어떤 거? 요거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 20%부터 몇 프로? 80%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제해 주느냐? 요거는 6에서 몇 프로? 30% 공제율이 두 가지예요. 요거는 누구한테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때만. 그죠? 그럼 여기서 순서 잠깐 바꿔서 갈게요. 자, 일반 자산은 1년에 몇 프로? 2%씩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상가 부동산 가지고 5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5년이면 2, 5, 10% 공제해 준다. 이해가세요?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럼 몇 프로? 20%. 15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기간이 길면 공제를 많이 해주죠. 그럼 20년 가지고 있다 파나 15년 가지고 있다 파나 공제율은 똑같아. 최고가 몇 프로니까. 이해가세요? 1년 차이가 몇 프로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까 1세대 번은 1주택은 공제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많이 공제해주는 요거 1세대 1주택은 이렇게 계산해요. 얘는 지금 무슨 기간만 계산했어요? 얘는 거주기간도 공제해줘. 거주가 뭐죠? 주민등록두고 살은 기간. 보유는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간. 주택을 가지고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월세 주면 안 살 수도 있죠. 근데 주택을 사서 자기가 거기서 살고 있어. 그럼 거주했잖아요. 그래서 자, 보유기간은 1년에 많이 공제해줘. 몇 프로? 4%. 3년부터 공제해주죠. 기본이 3년. 그럼 3, 4, 12%. 근데 주민등록도가 3년 살았어. 또 별도로 3, 4, 12 합치면 24 이렇게 공제해준다 이거지.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연습할 겁니다. 처음부터 이해갈 수 없으니까 보세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을 취득해놓고 3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보유기간 몇 년? 그러면 4%씩이니까 3, 4, 10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민등록 두고 2년은 살았어. 몇 년 살았다고요? 2년이면 1년에 몇 프로? 4%씩 2년이면 8%죠. 그러면 요거 아까 몇 프로? 12%. 여기서 8% 더하면 최저 그래서 몇 프로부터 시작이야? 20%부터 시작이야. 몇 년 살아야 돼? 2년만 살았을 때. 됐어요? 그럼 보세요. 자, 3년 가지고 있었어요. 12%. 3년 살았어. 12%. 합쳐서 24% 공제해줘요. 자, 주택을 사놓고 5년 가지고 있었어요. 5, 4, 20. 5, 4, 20이죠? 근데 주민등록도 3년 살아서 3년만 살았어. 3, 4, 12. 몇 프로? 12%. 합치면 32% 공제. 이해가세요? 거주기간 따로, 보유기간 따로. 기본은 몇 년 살아야 돼? 2년은 채워라. 됐어요? 다시. 6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6, 4, 24. 5년 살았어요. 5, 4. 그럼 합치면 44%를 공제. 많이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주택 하나면 거의 세금이 없다 이 얘기야. 자,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몇 프로? 40%. 10년 살았어. 합쳐서 최고가 80%예요. 80%. 이해가세요?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이해가요? 근데 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야 완벽하게 이해된 거야. 이번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대답했으니까 가차없이 가는 겁니다. 자, 계산하기 좋게 5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5년 보유했으니까 20%죠? 자, 6년을 거주했다. 그럼 몇 프로? 그럼 합쳐서 있을 수가 없어. 취득한 건 5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사는 게 6년 안 되잖아. 거주기간이 더 긴 건 안 돼. 아, 남의 집에 살던 걸 거기서 살다가 샀는데 그건 자기 거가? 아니니까 관계없지. 이거보다는 이게 적겠죠. 최대한 같으면 몇 프로? 80%. 그래서 최저가 몇 프로부터? 20%. 어떻게 해서 20%예요? 2년 거주, 3년 보유. 요거는 4%, 요거 4%에서 요거 8%, 요거는 12%. 그래서 합이 최소한의 20%. 그죠? 최고는 몇 프로까지? 80%. 됐습니까? 이렇게 1세대 1주택자는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거예요.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몇 년? 3년. 거주기간 기본 2년. 요거만 충족했으면 최저 20%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세요? 또 여기 비거주자 있죠? 외국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을 거주자라고 그래요. 그럼 외국인을 뭐라고 그래? 비거주자. 비거주자는요 1세대 1주택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안 해.
아무리 전 세계 위아더 월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한 가족이야? 예? 아니잖아. 1세대, 1주택 이런 건 우리나라 안에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사용하는 거야. 그럼 비거주자는 1세대란 말이 없어.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았다 1세대, 1주택 그런 말 사용 안 한다니까 그냥 주택 파는 거지.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이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만 거주자한테만 사용하는 용어야. 그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그냥 주택 파는 거야. 그러면 뭘로 가야 돼? 6에서 30이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동일한 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했어요. 부동산 팔아서 상가 공제해주죠. 또 주택 팔았네 공제해주죠. 또 상가 또 팔았네 팔 때마다 공제해줘.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번이든 팔 때마다 다 공제를 해준다. 여기 동일한 연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회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요건만 충족했다. 몇 년 보유? 3년 보유. 등기하고 팔았죠? 횟수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주겠다. 팔 때마다 다 공제해준다. 근데 우리나라 것만 해주지 외국 자산은 안 해준다. 그죠? 다시 이제 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한 내용이 장기보유법 특별 공제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야, 얘가 지 혼자서 그래. 짜증난다 이거야, 지도. 자,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봤어요. 그죠? 토지 건물 일반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0, 1세대 1주택은 최저 몇 프로부터 20%부터 최고 80%까지. 근데 기본 몇 년? 2년 살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 나왔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니까 소득금액 나왔죠? 여기서 이제 과세표 계산하려면 여기서 이제 뭐 빼야 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라. 그러면 뭐 나와요? 과세표준. 그럼 이제 요번에 공부할 건 뭐에 대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네. 그죠?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계산할 때는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해주고 동거 부양가족 공제,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공제를 많이 해줘. 근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나서 세금 많이 내는데도 근로소득보다 양도소득세가 세금이 많잖아. 크잖아요. 그런데도 왜 공제를 안 해주느냐. 불로소득이라 이거야. 노력의 대가 없이 그냥 물가가 상승해서 오른 거니까. 직장 다니는 건 직장 다니니까 비용이 발생하고 하지만 부동산 사놓고 가만히 있다가 팔아서 생긴 이익이니까 이건 불로소득에 가깝다 그래서 공제 안 해주니까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인데 우선 여기까지 보고 정리할 겁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사람한테 공제해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유기간은 따지지 않아요. 아까 장기 보유는 장기 3년이죠. 얘는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아도 돼. 보유기간 따지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두 번째,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 어떤 걸 팔아도 다 공제를 해주는데 아주 못된 놈 하나 있어요. 미등기 전매. 세금 안 내려고 포탈하는 거 있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줘. 기본공제도 안 해주고. 왜? 얘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 공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득금액별로 각각 연 얼마?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소득별 그랬죠? 이때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 부동산 기타 자산에 대해서 얼마? 250만 원. 두 번째 신탁수익권 얼마? 250만 원. 주식에 대한 거 얼마? 250만 원. 자, 여기 보세요. 이 얘기는 부동산 팔았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묶어서 얼마? 250만 원. 그리고 별도로 주식을 또 팔았어. 그럼 주식은 따로 얼마?
250만 원.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팔았다. 별도로 250만 원.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각각 공제해준다. 각각 연 얼마? 250만 원. 소득 금액별로 요거 합쳐서 각각.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세요. 만약에 1월 달에 부동산을 팔아서 250만 원 다 공제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팔아도 공제받을 수 없다. 1년치가 얼마야? 그럼 1월 달에 다 공제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이때 공제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때는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외에 소득금액에서 먼저 얼마? 기본공제 250만 원.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야. 얼마요? 여기까지 계산한 게 얼마? 3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감면이 있어. 감면은 뭐예요? 깎아주는 거.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뭐한다? 감면이다. 뭐라고요? 감면소득이다. 그럼 얼마? 100만 원은 빼. 그러면 과세 되는 거, 세금 계산하는 건 얼마 가지고 계산해? 300만 원 나와서도 이거 깎아주고 감면이니까 빼고 나머지 얼마? 200만 원만 가지고 과세를 하는 거죠. 과세하는 거 얼마? 200만 원. 그럼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 얼마를? 250만 원이 있으면 요 소득금액이죠. 이 중에서 뭐가 있으면 감면에서 이거 빼고 과세되는 거 있죠. 여기서 얼마? 250만 원을 공제. 여기서 얼마만? 250만 원이 안 되잖아. 200만 원 공제했죠. 나머지 얼마? 50만 원. 여기서 순서가 어디부터? 이거부터 하라 이거야. 여기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4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공제받죠? 그럼 과세하는 건 얼마만 가지고? 50만 원만 가지고 세금 계산하겠죠? 그럼 여기는 공제받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다 먼저 뺐으니까. 이해가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 여기 무슨 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소득 말고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얼마를 빼라? 250만 원을 빼고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먼저 빼느냐 나중에 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잖아. 이해가세요? 여기서 먼저 빼면 어떻게 돼? 여기서 100만 원 먼저 빼. 그럼 여기서는 얼마만? 50. 그럼 빼면 얼마? 50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잖아. 근데 여기서 먼저 빼면 얼마만 가지고? 50만 원만 가지고 세금 계산하죠. 세금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감면받은 거 말고 과세되는 거에서 먼저 공제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요거 먼저 양도하는 자산 순으로 먼저 양도하는 자산 순으로 공제하라 그랬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 기억만 보세요. 자,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이거 합쳐서 얼마? 250만 원 공제하는 거죠. 이때 보세요. 토지 먼저 팔았다? 1월 달에. 토지 먼저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 250만 원 공제 받으면 여기서 공제 못 받아. 다 받았잖아, 1년치. 근데 여기서 먼저 얼마만 받았다? 200만 원. 그 다음 파는 거에서 얼마? 50만 원.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것부터 먼저 빼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요것대로 각각.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본서로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29페이지 329페이지 폈어요. 329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간에 적용 대상 찾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취지가 뭐라고요?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세금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해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2번부터 갑니다. 적용 대상은 등기가 된 토지하고 건물, 주택도 포함해 다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죠.
토지건물 조합원부 입주권. 그런데 이때 토지하고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비등기는 뭐하고 제외, 등기된 것만.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조합원 뭐라고 그랬어요? 입주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합원으로부터 뭐한 거, 취득한 것은 뭐한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니라 원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걸 내가 사서 파는 거죠. 전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조합원만.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양가로 3번 적용 배제 그랬죠. 거기에 1번 무슨 자산 안 돼? 미등기 자산은 공제 안 해줘요. 그리고 2번 주택법 규정에 의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그랬죠. 밑에 3번, 4번, 5번 보지 말고 2번에다가 메모하시면 돼요. 여러분 조정지역에 2주택이나 3주택이나 4주택이나 5주택이나 다 몇 주택에 해당해? 2주택 이상은 안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조정지역에 몇 주택? 2주택 이상은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는 3번, 4번 그거 풀어갖고 2번에다가 표시하세요. 두 번째 줄에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이상. 이상이면 3주택, 4주택, 5주택 그거 다 적을 필요 없잖아. 몇 주택 이상은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건 공제받을 수 없다. 3주택, 4주택 공제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미등기 자산 안 되죠? 조정지역의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 파는 건 안 해준다. 3개, 4개 안 해줘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럼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죠. 그래서 1번 보유기간은 그 자산 무한날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다. 그죠? 그리고 2번 배우자 직계 조미석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뒤에 설명드릴 거라고 그랬어요. 부모 자식 간에 뭐 받고 증여받고 부동산을 뭐하면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이월과세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의 무한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그거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 다음 5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랬죠. 여러분 위에 3번 상속받은 재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계산한다. 그죠? 정상이잖아. 그런 건 기억할 필요 없지. 자, 다음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박스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곱하기 뭐예요? 공제율을 곱하죠. 근데 공제율이 밑에 표 1번 있죠. 맨 밑에 박스 3년에서 몇 년? 4년 가지고 있었다. 몇 프로? 1년에 몇 프로씩이야? 2%씩이니까 3년은 채웠는데 4년은 못 채웠잖아요. 그럼 몇 프로? 6%부터 시작하지. 4년이면 8%, 10% 이렇게 해서 최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최고가 몇 프로? 30%까지. 그래서 6에서 몇 프로? 30%. 1년에 몇 프로씩? 2%씩 공제해 준다. 됐어요? 그런데 331페이지 표 보면 표 2죠. 표 2. 그건 뭐? 보유기간하고 뭐? 거주기간. 왼쪽에 보면 보유기간 나왔죠. 3년에서 4년 미만은 몇 프로? 12%. 그리고 거주기간이 오른쪽에 2년만 거주했으면 몇 프로? 8%. 3년 거주했으면 12%. 이해가세요? 그래서 최소 몇 프로부터? 20%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럼 참고로 중간쯤 보면 5년 보유했다. 몇 프로? 5년 보유. 왼쪽 20%. 5년 거주했다. 역시 20%. 합이 40% 이렇게 공제해 준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10년 됐어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 40%. 10년 이상 거주했다. 40%. 합치면 80%. 최고 80%까지 공제 혜택을
주겠다. 됐습니까? 다음 장 넘겨보시면 332페이지 6번, 양가로 6번 동일한 연도에 수회 여러 차례 뭐를 하면 양도할 때마다 요건만 충족했다. 무슨 요건? 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몇 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3년 이상 채워서 팔면 공제받을 수 있죠.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다 공제받을 수 있다. 특징이 그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뭐라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 맨 밑에 양도소득 뭐 기본 공제. 그러면 333페이지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적용 대상 나왔죠. 거기 첫 번째 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보유기간은 상관없어요.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양도할 때 공제받는데 무엇은 안 된다.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줄 있죠. 미등기 양도자산에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럼 양가로 2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자, 첫 번째 줄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거기 줄자요. 각각 연 얼마? 250만. 연자가 붙었죠? 1년 동안의 합계가 얼마? 25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소득별로 그랬잖아요. 그럼 1번이 뭐야? 동그라미 1번.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든 기타 자산이든 그거 묶어서 1년 동안에 얼마? 250만 원. 그거랑 별도로 2번 주식을 별도로 팔았으면 따로 얼마 주식에 대해서도 250만 원. 파생상품에도 별도로 얼마? 250만 원. 또는 신탁수익권도 따로 얼마? 250만 원이다. 그런데 하나 기억할 거 양가로 3번 거기 읽고 가다가 양도 첫 번째 줄 양도소득 금액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거 줄제 무슨 소득? 감면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이 뭐죠? 감해주거나 면해준다. 그건 세금 계산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뭐한다? 공제. 감면 말고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빼라고 그랬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과세기간에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자산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달에 토지 팔았다? 그럼 먼저 공제해줘요. 어느 거든 먼저 팔던.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봤어요.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세율 부분 정리해보자.